코가 더 소중하고 양악수술의 효과는 그보다 적다. 그러면 양악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게 맞겠죠. 처음에 위치랑 좀 유사한 정도의 폭으로 혹은 그거보다 이상으로 더 과교정을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통상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카더라로 말이죠. 그 수술하면 코퍼짐이 생긴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악수술과 코퍼짐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코 밑에 있는 뼈들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코의 어떤 위치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이제 원치 않는 퍼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코퍼짐이라고 했을 때 양악수술과 코퍼짐은 충분히 같이 얘기를 해볼 거리가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하실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양악수술과 코퍼짐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코퍼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할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코퍼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양악수술과 코퍼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알면은 덜 무서운 거는 맞죠. 잘못 이해하시거나 이제 이런 정보들이 더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 모형들을 보시면은 코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단단한 뼈가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리 코는 여기 대부분 다 이제 물렁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콧볼 부분, 그 중격 부분, 이런 것들이 물렁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딱딱한 뼈가 아니라서 이런 모형을 만들면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물렁뼈로 된 이 코가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를 일종의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뼈들이 텐트를 칠 바닥이고, 여기 이제 말뚝이 박혀서 이 텐트가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악 수술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코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양악 수술 중에 상악의 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입안을 통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잇몸 쪽에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를 해서 이제 이 잇몸들을 뼈에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면 뼈가 드러나는데, 양악 수술은 이 콧볼 옆에 이런 부위까지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이까지도 접근을 하게 되는데, 코 옆에 붙어있던 어떤 근육, 골막 이런 것들을 뼈로부터 이제 분리를 해야만 뼈가 보입니다. 이 과정이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텐트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뚝들을 다 푸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뚝을 푸른다는 말은 결국 코가 형태를 잃고 좀 무너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코가 실제로 수술하는 동안에도 이 형태를 좀 잃고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그럼 이대로 수술이 다 마치게 되고 봉합을 하게 되면은 주저앉은 상태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세우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 텐트가 얹혀져 있던 뼈의 위치들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양악 수술은 이 상악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수술인 건데, 중안모가 예를 들어서 좀 소위 꺼져 있다. 그러면은 중안모 뼈를 좀 앞으로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중안모 상악뼈에 코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전진시키는 수술식을 하게 되면은 코가 이렇게 낮은 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좀 미용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일 것이고, 거꾸로 이제 코가 너무 이렇게 들려져 있고 입도 나와 있고 이런 분에서 위턱을 뒤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코가 뒤로 들어가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즉 양악 수술로서 이제 코의 변화가 계획하는 대로, 좀 원하는 대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술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말은 반대로 이제 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려져 있는 들창코라 그러죠. 그런 경우인데 중안모가 꺼져 있다.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안모 상악뼈를 앞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코가 더 들어 올려지게 되겠죠. 상악의 어떤 움직임들이 코의 어떤 변화를 실제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유리한 방향일 수도 있고 좀 불리한 방향일 수도 있고, 특히 퍼지는 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텐트의 말뚝으로 표현했던 코의 형태를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이제 부착이 떨어지게 되면 코의 변화가 오게 되고 하는 것들인데, 양악 수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술 마치고 봉합을 할 때 이 근육들을 최대한 복구를 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코가 처음에 위치랑 좀 유사한 정도의 폭으로 혹은 그거보다 이상으로 더 과교정을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통상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근육을 이제 묶어주는 그런 봉합 수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치 슈처, 신치 봉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근육,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제 좀 묶어서 모아서 코가 이렇게 퍼질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모아주는 봉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양악 수술을 하는 모든 수술자분들께서는 이 신치 봉합을 안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봉합의 어떤 방법, 부위, 깊이,
그다음에 어떤 그런 노하우들은 굉장히 다 다르실 거라고 보는데 그냥 묶는 법도 있고 이걸 뼈에 고정하는 법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연골 부분을 좀 이용을 하거든요. 단순히 연골 부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골 절단술을 하나 더 시행을 합니다. 전비극이라고 하는 요 코 가시뼈라고 하는데요. 르포원이라고 하는 상악 골 절단을 하게 되면 상악과 함께 요 뼈가 움직이게 됩니다. 상악과 함께 요 뼈가 움직였을 때 유리한 상황이라면은 두면 좋지만 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전비극 밑에다가 골 절단을 하나 넣어줘서 이 전비극을 코 쪽에다가 붙여줍니다. 코 퍼짐이랑 관련해서는 텐트라고 비유를 드렸는데 텐트의 어떤 중간 기둥은 끝까지 말뚝을 풀지 않고 기둥은 좀 유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골 절단을 하나를 두게 되면은 코 퍼짐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코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원할 때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뼈 전문이시라 뼈로 뭔가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뼈랑 치아는 잘 해야죠. 이것도 전문인데 그런 조치를 다 해놓고 이제 회복 과정에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계속 뭐 코를 예를 들어서 막 만지신다거나 코를 막 세게 푼다거나 거기에 뭔가 자극이 가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복 과정 중에서 코에 뭐 붓기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붓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붓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코 퍼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한 사항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좀 등한시 했었나요? 그렇게 말이 나올 원인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가 배울 때만 해도 양악수술은 미용수술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었던 만큼 양악수술의 교합, 관절 이런 뼈의 위치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역시 수술이라는 게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소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됐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예전과 뭐 달라졌다고 하면은 이 많은 것들이 어떤 데이터로서 증명이 돼 있고 통계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엔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조금 더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이 된 상태고 예전에는 양악수술의 기능적인 개선 그리고 어떤 뭐 안정성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중점을 뒀다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미용적인 부분 여러 가지 합병증과 원치 않는 결과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한시 했다기보다는 요새 더 많이 신경 쓴다 같은 말인가요? 예전에 신경 썼던 것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어떤 코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수술 계획도 하고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게 좀 접근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쵸. 콧볼에 대한 부분들은 로포 1이든 2든 동일하게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요 콧볼 레벨에서의 퍼짐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은 양악수술의 효과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악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뭐 완벽한 수술은 아니고 혹은 이 수술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코라는 겁니다. 원하는 얼굴뼈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코에는 조금 불리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코가 더 소중하고 양악수술의 효과는 그보다 적다. 그러면 양악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게 맞겠죠. 이제 많은 경우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그 효과를 바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코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수술 계획을 정밀하게 짜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동반한다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떤 코의 변화들 최소화할 수가 있는 방법들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양악수술하면 무조건 코가 퍼지고 안 예뻐지고 코 성형술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은 추가적인 코 수술 혹은 코 퍼짐 때문에 너무 불만족스럽고 이런 상황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양악수술 후에 어떤 코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국 양악수술과 코퍼짐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 수술 후에 코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적절한 수술 계획과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은 아주 흔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혹은 그 걱정 때문에 필요한 수술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